대외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최현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시장을 또 불안성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여행 금지령과 함께 자국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 명령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이런 불안한 모습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금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담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서로 간의 간극만 확인한 채 좀 특별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영국 외무부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제 친러시아 지도자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 정권의 그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설까지 제기됨에 따라서 다자 간의 갈등이 더욱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러시아 외교관들마저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좀 곧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아직 전쟁이 발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결국엔 불확실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취해질 어떤 경제 제재 조치, 또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또 최근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시장 어떤 분위기를 감안하면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올라서고 단기적으로 90달러, 100달러까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추가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가능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둘러싼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UAE,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도 사우디 동맹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 세력들이 번갈아 지금 공습을 시도하면서 그러니까 원유 생산 시설 타격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수요단에서 보더라도 지금 팬데믹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 차질 우려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글로벌 어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전통 원유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선진국들의 원유 재고가 지금 충분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연준의 어떤 긴축 행보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유가 상승에 비우호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수급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가 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레벨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또한 축이 되고 있는 미국 1월 FOMC 25, 26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7일 새벽에 1월 FOMC 회의 결과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미 연준의 양대 목표와 관련해서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판단이 유지될 것 같고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가 좀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지금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축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3월 종료와 함께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이번에 좀 포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은 좀 금융시장에서 이미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그널 자체가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의 현재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 경로에 대한 어떤 변화 여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2년물 금리 같은, 그러니까 미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대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내 3-4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강화된 기축 행보가 아니라면 좀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제시되는 그런 상황 자체는 1월 회의보다는 3월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은 1월 FOMC 회의보다는 3월 FOMC 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의 어떤 안도랠리,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 때까지의 어떤 시장의 긴장감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시장 이벤트도 상당히 많고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 연휴가 지나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진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제시해 주시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27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전에 상장을 앞두고 꼬였던 수급 자체가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1월 FOMC 회의에서도 물론 예상과 다르게 연준의 어떤 긴축의 강도가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에서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안도감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대략 고점 대비 한 10% 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급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반등세를 지지할 만한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상승세가 지난 주말에 다소 진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1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고밸류 업종을 좀 피하고 에너지와 금융 쪽에 국한된 좀 포트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분간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 금융주도 에너지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